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4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요사이 회고록을 읽는 재미로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저도 회고록을 써야 할 나이인데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의 연세가 보통 70대 이상이십니다. 이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회고록처럼 재미있는 소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70, 80대 되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 드라마틱한 역사, 개인 체험은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70대, 80대로서 회고록을 쓰는 분들은 거의 다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기분이 좋은 거죠. 또 요새 회고록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고록이라는 게 원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하더라도 회고록을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이라도 써야 합니다. 근데 요사이 쓰시는 분들의 회고록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신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읽고 있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제목은 최방은 회고록입니다. 경랑의 세월을 지내온 50년간의 이야기.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내 이름은 최방은. 내 이름은 최방은. 최방은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검찰에서 오래 계셨던 분입니다. 검찰에서 20여 년 계셨던 분인데, 검찰에서도 아주 경력이 독특하면서도 아주 핵심 부서를 다 거친 분입니다. 1946년에 태어나셨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다녀가지고 법률 공부는 별도로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27살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이 1970년인데 사법연수원 2기입니다. 그동안에 거쳤던 경력이 이렇습니다.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찰청 전산관리 담당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요 직책이 아주 특이합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 제3부장, 강력부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마치고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한 이후에도 여러가지 공적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상명대학교 석좌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이사,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엘트웰 민초장학재단 이사장, 우서문화재단 이사로 지금 재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친교를 맺고 있는 분인데, 이런 회고록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읽는 부분이 역시 머리글입니다. 머리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저자의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입니다. 머리글에서 왜 회고록을 쓰게 되었느냐, 어떤 자세로 썼느냐 하는 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고록 쓰기를 권하는데 이 회고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한 분이 나에게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어보라고 권했다. 책의 제목은 쇠미록이었다. 16세기 조선의 평범한 양반 오시문이 쓴 임진왜란 전후 9년 3개월간의 일기 쇠미록에서 번역한 책이었다. 전쟁을 겪는 동안 피난과 정착을 반복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몰아서 쓴 적도 있지만 거의 매일 당시의 전황과 서민들의 생활상, 자신과 가족 및 가문의 삶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일기로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물로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유승룡의 징비록 정도만 알고 있던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범한 양반도 그러한 기록물을 남겨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구나 하고 감명을 받았다. 영웅을 알고 싶다면 난중일기를 읽고 인생을 알고 싶다면 쇠미록을 읽으라는 그 책의 추천사가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다. 나도 나의 지나온 삶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태어나 전란과 격동의 세월을 보고 겪으면서 24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아까 제가 27살이라고 했는데 잘못했군요. 24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3년에 27살에 검사로 임관하여 25년간 공직 생활을 한 후 퇴임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한 지 은 26년이 흘렀다. 돌아보니 태어나서 사반세기마다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70대 후반에 이르렀다. 기억력을 비롯하여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더 흐트러지기 전에 내가 겪고 듣고 보아온 과거를 기록하는 일을 서두르게 되었다. 출생 이야기부터 쓰기 시작하여 1년쯤 지나 검사 퇴직할 때의 이야기까지 마치게 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머릿속에 담겨 있었지만 잘못된 기억도 있을 수 있고 기억에서 멀어진 부분도 있어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원래의 계획은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까지의 이야기도 모두 포괄하려고 하였지만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검사를 퇴직할 때 해서 끝내기로 하였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사회의 모습과 그 이면을 내가 한 일과 보고 들은 일을 통하여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할 일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한 일도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잘못한 일은 잘못한 대로 기록하려고 했다. 내가 한 일 중에는 비난받을 일도 있고 요즘의 잣대로 보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일도 있었지만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들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또 기억에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이라고 하여 모두 기록할 수는 없다. 무덤까지 지고 가야 하는 일들도 있다. 민주시민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의무도 있다. 와, 이건 명언입니다. 민주시민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자유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의무도 있다. 끝내고 보니 대학 시절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시절의 분량이 제일 많게 되었다. 그 두 시절은 내가 가장 힘들고 고단했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힘들었던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워지며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보다. 특히 법사위 전문위원 시절에는 하는 일 자체는 보람이 있고 즐거웠지만 그 과정마다 화가 나거나 미움이 솟구치거나 심지어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불편했던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어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싫거나 미운 사람과도 함께 일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런 감정을 말로 한 적이 없다.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던 장점도 보이게 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말을 뱉어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 업 중에서도 구업이 가장 무섭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업 중에서도 구업이 가장 무섭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 가장 힘들고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나는 지금 가장 그리워할 추억거리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견뎌 내기를 바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고 이하는 생각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최방은 에세이 문학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비매품이 아닙니다.
2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읽어봐야 될 분야가 있죠. 바로 추천의 글입니다. 추천의 글은 보통 친한 분들이 쓰시는데 다른 시각에서 이 회고록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이신 수필과 추호경 선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추천사를 썼네요. 이걸 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방은 변호사는 내가 검사로 재직할 때 상사였던 분이다. 같은 65학번이고 서로 친한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므로 모시기에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의외로 편했다. 외부 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자를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함께 일했던 국회 사무처 소속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검찰청 검사, 법제처 법제관 등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법사모라는 이름으로 가끔 만나는데 저자가 회장인 그 모임에서도 편안함은 여전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저자의 특별한 장점은 아마도 자신을 앞에 내세우지 않는 그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 제가 알고 있는 최방은 변호사도 바로 이 문장입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을 만나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참 좋습니다.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만 살아온 저자가 책을 내겠다고, 그것도 내 이름 최방은이라는 제호로 출판을 한다고 하여 나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이분도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자서전을 쓰고 이를 이용해 다른 뜻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하고 저급한 속단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배 검사였던 나에게 그 책의 추천서까지 부탁하니 더욱 난감했다. 그런데 저자가 일단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준 원고를 일독하곤 글 역시 그분의 인품 그대로구나 하고 주저함이 없이 바로 이 추천서를 쓰고 있다. 나는 자서전이라는 것을 유난히 싫어한다. 글이라는 것이 진실됨이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자서전은 하나같이 자기 자랑과 변명 일색이어서 성형수술을 한 얼굴처럼 어색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름은 최방은은 자서전이 아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글이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지내온 삶을 꾸밈없이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하도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아서 어떤 에피소드는 마치 체호프의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대목도 정말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도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아서 어떤 에피소드는 마치 체호프의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편 저자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치열하게 살아온 그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어 내가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저자는 제가 불자답게 돈후한 성품에다 최고 역시 대인의 풍모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꼴통 같은 검사라도 저자의 휘하로 들어가면 부처님 제자처럼 순화된다는 말이 있었다. 저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니 불경에 능통한 것이야 당연하다 하겠으나 성경을 여러 번 완독하고 신구약 영어 성경을 전부 필사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이다. 성경에 그렇게 열심인 것이 하도 궁금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불경만 봉독하다가 그냥 그쪽 말씀은 어떤가 하고 한번 읽어본 것인데 거기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내가 민수기 필사할 때는 짜증스럽지 않으셨나요? 하고 묻자 그냥 따라 쓰다 보면 무엄해 보이는 숫자에서도 뭔가 도리 같은 것이 느껴져요 라고 답했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서도 뭔가 깨달을 줄 알고 길을 찾는 분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찮아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 온 이야기다. 여기서 참된 길을 찾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이 책은 검찰 퇴직 때까지의 이야기만을 담았다. 저자는 그 후에도 변호사로서 큰 사건을 여러 건 맡았으며
삼층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사학재단 이사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 여러가지 큰일을 해왔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남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기를 기대해본다. 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추호경 변호사께서 쓴 대로 단편소설 같은 대목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걸 소재로 해서 소설 쓰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대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몇 개 앞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추천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유정열 선생이 쓰신 내 평생의 벗 최방은입니다. 최방은 변호사와 나는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10년 동안 동문수학하였다.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기계공학과 동기동창 모임에서 자주 만나면서 평생의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 수려한 필치로 담담하게 저자의 생애 첫 반세기의 회고담을 서술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로서는 이 책을 크게 세 부로 나누어서 감상하고 싶다. 이 책의 일부는 저자의 유년 시절로부터 사법시험 합격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생애 첫 25년간 성장 과정이 서술되었다. 고달팠던 피난살이의 유년 시절 이야기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올곧게 지냈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에는 강인한 생명력과 빛나는 예지력이 느껴진다. 대학 시절 맺어진 룸비니와의 숙명적인 인연, 1학년 초부터 공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법학에 이끌리게 된 사연, 어머니의 병 구안을 정성껏 해드리기 위하여 4학년 초에 부득이 휴학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사연, 마침내 저자의 끈질긴 노력에 따른 천우신조로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던 사연들이 절묘하게 서로 관계를 이루며 이어져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2부는 저자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2년간의 평검사 시절, 12년간의 법조 경험을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예화로 들어가며 흥미진진하게 다루었다. 사법연수원에서 많은 보람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특히 2개월간 검사 시보를 할 동안 검사의 역할에 큰 보람을 느껴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주저없이 검사를 지망하였던 저자의 모습과 검사로 봉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건들을 치열하고 끈기 있게 고뇌하면서 지혜롭고 공의로운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던 저자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1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와 특별수사 1부의 수석검사로 봉직하는 동안 공소시효 문제, 특수부 인지사건, 대검의 지시사건, 감사원의 이첩사건 등을 논리정연하게 처리하였으며 사기죄에 관한 보고서 작성도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3부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으로서 기관장의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만 51세에 명예퇴직할 때까지의 13년간의 이야기다. 이 기간에는 수사, 지휘 및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상주지청장 그리고 대검 전산관리담당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서울지검 특별수사 제3부장, 동강력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근무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였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며 공동선을 이루기 위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저자의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이 추천사 또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잘 정리한 부분입니다. 추천사가 정말 좋구만요. 또 한 분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조보연, 내 이름은 최방은 출간을 축하하며 부친을 일찍 여의고 편모설화의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명문 경기중고 및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공직생활, 변호사로서 사회에 봉사한 남다른 일생을 유리하고 담백한 필치로 꼼꼼하게 기술한 내 이름은 최방은을 출간하는 최방은 변호사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사람이 한 세상 사는 중에 언제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속에 있는 말을 터놓을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최방은 변호사는 나에게 그런 벗이다. 처음 만난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1965년 4월이다. 종로 3가에 있는 대각사
승방에서 토요일 오후마다 열리던 룸비니 대학부 법회에서 처음 만났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모범생 유형의 학생이었다. 법회에 참석해서 조용히 있다가 말없이 돌아가는 과묵하고 약간 신비로운 느낌까지 드는 청년이었다. 이런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방은 변호사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온몸에서 우러나는 온화함과 자비로운 아우라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평생 따가운 불자로서의 수행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가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할 뿐만 아니라 수행이 깊어 혼탁한 세상에서도 몸가짐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 검사로서의 공직생활, 변호사로서의 사회생활 중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언제나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산 사람이다. 뒤늦게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사람이다. 최방은 변호사는 평소에는 과묵한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논리적인 언변은 드는 일을 수긍하게 만든다. 설득력이 뛰어나고 거기에 더해 유머가 넘친다. 룸비니 대학부 시절 매주 법회 때마다 사회를 보았는데 구수한 입담과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모든 룸비니 회문을 끌고 가서 감탄을 자내게 했다. 이 책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것 같아 일독을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례죠. 이 차례 구성도 아주 꼼꼼하게 읽기 쉽게 하셨습니다. 이 부제목을 많이 설정해 놓으니까 에피소드별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부는 삼청동에서 공릉동까지, 제2부는 서소문에서 앤아버까지, 앤아버 미국에 유학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서초동까지 제3부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최방은, 별명 최방근, 부 최중희, 모 이승봉, 유년 시절, 피난, 거적에 말아서 삼천공원에, 초등학교 시절, 청운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치맛바람, 내가 겪은 가장 추운 날, 무아의 체험, 중고등학교 시절, 이과반 선택, 친구 집안의 가문 설계, 기계공학과 지원, 대학 시절과 룸비니,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시절, 허위연령 정정, 기적의 교통사고와 수사의 성공, YH 무역 근로자 시민당사 정권 농성, 1979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면허 청구사 구속 여파, 박영광 교수와 전춘택 박사, 미국의 위기 대처 시스템, 이것은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다닐 때 경험한 겁니다. 이종대 문도석 연쇄 총기 살인 사건, 벼락 출세한 스페어 운전기사, 천재 검사장, 날치기 통과 대비, 100일간 7kg 체중 검사, 이거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시절이네요. 진주로 가는 길, 진주에서의 즐거운 생활, 진주지청장 시절 이야기입니다. 명예퇴직, 총장 복무방침, 요걸 제가 읽어보고 재밌는 대목은 제가 점 찍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고록을 써야 됩니다.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제 내년이면 76년이 되는 거죠.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생애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모였으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아니라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나간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중심적으로 살았던 분들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이 꽉 차도록 대한민국 도서관에 꽉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의 힘으로 지나간 역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전략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뭐냐? 첫째는 육상전에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전쟁의 스토리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전쟁에서도 이겨야 진짜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대결에서 체제 경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기록이 중요한 역사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대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 기록의 축적으로, 그 기록의 힘으로 지금 헛소리하고 깎아내리는 걸 전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앙상한 역사를 풍성한 역사로 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